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범죄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인과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죄도 막아야 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범죄,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택시나 물건값도 바가지 씌우는 거, 이런 정도가 문제되었지만 오늘날 외국인의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또 폭력 범죄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정영재 씨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의 정영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또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에 대한 범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또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어떻게 외국인에 대한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역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저희 캠퍼스에서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일본어 수업을 들으려고 갔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어를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말 글로벌 시대가 왔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업, 특히 식당 이렇게 가면 뭐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많고, 또 뭐 요즘 또 농촌에도 외국인이 와서 많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왜 불법 체류자도 있고, 또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어느 정도 되는 대강 짐작이 가요?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글쎄요,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요새 캠페인도 굉장히 많고 교육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 전 통계를 한번 보면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는 한 79만 1000명, 한 80여만 명에 추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또 어쨌든 실업자까지 합치면 거의 80만이 넘는다는 얘기고요. 그 일자리 수를 따지면은 우리 국내 일자리의 한 3.3%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약 75%가 불법 취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135개국 이상에서 15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이른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이 뭐 다문화 가족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뭐 물론 귀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가 거의 14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심심치 않게 뭐 이렇게 경기도나 뭐 이렇게 밀접 지역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참 많이 뵙는데 왜 그렇게 불법 뭐 취업자들이 많은 걸까요? 그 역시 이제 종전에 뭐 산업연수원 제도가 있을 때 산업연수생이 이게 뭐 취업자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무슨 제대로 된 연수생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또 완화해서 한국의 취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고용 허가제이기도 한데요. 그마저도 이제 고용 허가 받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뭐 취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고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서 도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시 갔다 와서 다시 재입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불법 취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이제 뭐 고용주 입장에서도 뭐 불법 취업자가 여러 가지 뭐 임금도 싸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다음에 불법 체류자로서도 뭐 자기 뭐 근로소득 안 내려고 그렇게 이렇게 좀 불법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도 또 겹치고 해서 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불법 취업자야 뭐 그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이 되면 추방이 되겠지만 이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용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가 불법 취업자를 취업시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고 불법 취업자는 물론 뭐 추방당하고 뭐 그렇게 불리익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용주가 처벌받는 걸 이유로 해서 또 이제 불법 취업자가 이렇게 뭐 고용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고용주가 또 불법 취업자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또 서로 상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사회 문제이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산업화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 굉장히 우리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렇죠. 근로자들 파견하고 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 온 국민이. 근데 또 역지사지로 또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날 상황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옛날에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층 발달되어 있을 때 일본에 가서 취업하는 것이 뭐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죠.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나가서 취업하고 또 한참 불법 체류자로서 한참 동안 있다가 이렇게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그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일본뿐만 아니라 뭐 독일, 뭐 미국 이런 등지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불법 취업도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어느 신장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양산되게 되는데 그의 인간적인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를 해야 우리 국가의 위상이 발전 속도에 걸맞게 평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싼 임금이 굉장히 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3D 업종들 종사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처럼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이유가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국의 임금보다 그래도 한국에 와서 받는 임금이 좋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옛날에 우리가 그 경제적 어려울 때 한국 일자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받는 선진국에서 받는 임금이 한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내국인이 받는 급여보다 지금 이제 외국 근로자가 와서 받는 급여가 뭐 적은 경우가 더 많은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근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근로하는 거 어쨌든 덕이 되니까 더 많으니까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서로 타협해서 적정한 선에서 적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선을 지키면서 근로계약을 맺고 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뭐 이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처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제 숙박업소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을 채용을 했다가 이게 뭐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뭐 근로계약도 맺지도 않고 또 뭐 급여 수준도 이렇게 물론 낮고 또 이제 근무하는 형태도 주야 불문하고 이렇게 야간 근로수당이니 뭐 연장 근로수당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사건에서 외국인이 문제를 삼아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고용주와 외국 근로자 간에 합의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된 금액을 주고받고 마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뭐 정상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어떤 과실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치고 했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일을 못하니까 고용주가 이제 나가라. 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느냐,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밀렸던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밀린 급여는 안 주고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그냥 뭐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잡히니까 추방 당하게 되니까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해서 제가 어쨌든 추방 당할지라도 그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찾아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산업재해 보상 문제도 해결을 하고 결국은 그 근로자는 추방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고용주 측에서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허리가 뭐 부러질 정도로 큰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몰라라 했던 것이 아마 좀 심한 경우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산업재해, 그런 보험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또 가장 큰 문제가 또 급여 문제도 또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한국말이 아무래도 어눌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참 많습니다. 이제 근로자들끼리는 한국 근로자라면 뭐 이렇게 말귀도 금방금방 알아듣고 또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때리고 또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말 안 한다고 저쪽에도 이제 사람이니까 때리는 데서 항의할 거 아닙니까? 대드니까 결국 뭐 근로자를 살해하는 뭐 그런 경우까지도 보도로 접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도로 접한 것 중에는 경제학 전공한 방글라데시 청년이 컴퓨터 케이스 공장에서 이렇게 케이스 세척하는 일 뭐 이런 걸 좀 해왔는데 그 사업자 동생이 이제 청년이 말 잘 안 듣고 뭐 시험 방지에 논다는 이유로 이제 방글라데시 청년은 자기 딴에는 이렇게 뭐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대하니까 대들다가 이렇게 살해했어요. 살해해서 그래서 살해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의 청년 얼굴을 태우고 또 손, 발을 자르고 지문 감식도 안 되도록 하는 뭐 이래가지고 사체를 유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외국인이 어떤 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뭐 불법 취업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근로를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말 잘 못 알아듣는다, 뭐 또 문화가 다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차별이 대우한 케이스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사건도 있었네요. 그러면 그거 외에 또 다른 사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 경우는 또 스리랑카 출신, 이건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산업연수생이 가구업체에서 이제 소위 불법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구를 옮기던 중에 발등을 다쳤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불법 취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전혀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리가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절단을 하고 결국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 가니까 신문이 드러나니까 결국 강제 출국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식품 회사에서 뭐 라면, 스낵 이런 제품들의 포장지를 납품하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 정상적으로 취직을 했던가 봐요. 했는데, 그 용액을 뭐 포장지에 사용된 용액을 실수로 바닥에 쏟았는데, 그러면 작업 반장이 그냥 뭐 쏟는다는 이유로, 아주
뺨을 때렸어요. 때리니까 또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 붙어가지고 이제 이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제 진정을 제기하고 반장 또 형사 고소하고 그랬는데, 작업반장은 또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뭐 자기 멱살을 잡아가지고 자기도 다쳤다 이런 식으로 쌍방이 이렇게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부적절한 업장의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는 일 못하겠다. 네.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사업주가 이런 여러 가지 방해를 했어요. 결국 뭐 일부러 사업장 옮기기 위해서 자기가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결국 뭐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회사에 다시 울매개자매교로 다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소 좀 편파적인 대우를 받은 케이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 뭐 유형이라고 네,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 이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여권, 신분증 압류해 놓고, 또 말 안 들으면은 폭행, 협박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외국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는 뭐 또 하도 항의를 많이 하니까 적절한 숙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불평도 없고 하니까 아주 열악한 기숙사 생활을 강요하거나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 못한다거나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만으로 인간적인 모욕을 준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들면 심한 경우에는 살해까지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외국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함부로 뭐 이제 성폭행을 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고, 또 국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일, 뭐 그런 일도 좀 많았고요. 또 이제 외국인 성매매 업체에 사람을 인신매매 단에게 넘긴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그 우리 문명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외국인 근로자와 또 고용주 간의 관계가 또 뭐 우리나라 노동자들만큼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개개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법도 잘 모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외국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도 이렇게 좀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해서 그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내국인보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용 대책인데요.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줘야 우리나라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 질서를 뭐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외국한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기도 하고 해서,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이 뭐 이렇게 딱 뾰족하게 내세우는 정책이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정어정하게 이렇게 열중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이렇게 신고도 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고 하는 그런 경우에요. 외국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형법적으로 외국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일도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 스스로 위축되어서 자기 구제를 제대로 못 받는, 즉 다시 말해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당할까봐 함부로 그 불법적인 사례를 신고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최저임금법 또는 그다음에 급여 기준이라든지 퇴직금, 또 해고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내국인과 똑같은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러 가지 노동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고급 인력이 와서 예를 들어 일을 한다든지 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근로 영역이라는 것이 이른바 3D 영역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맡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분야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기회에 있어서의 충돌은 별로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라면은 그분들도 여러 사람들 오다 보니까 단체가 형성이 되고 또 집단으로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거나 근로자들도 숫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국 고용주들이나 또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집단 패싸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 여성이 성폭행 당한 그런 일들도 많고 또 강도를 당하는 일도 많고 지난번에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그분들에 대한 폐해도 있지만 그분들의 또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분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증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무작정 선호하는 페이버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범죄 이런 것도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걸 자꾸 부각시키고 소위 제노포비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외세 반외국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태도도 있지만 대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외국인이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의 우범자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체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범자를 잘 관리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 범죄를 범한 적이 있다든지 외국에서 어떤 범죄 전력자가 한국에 이렇게 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와서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러분들도 기왕 열심히 일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런 한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한국의 법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국제 질서 또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이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이제 이게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어떤 경계, 싫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런 제노포비아가 그냥 개인의 어떤 심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죄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현상으로 인한 사건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소규모 사건들이 있었죠. 대규모 집단적인 어떤 테러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테러, 데모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심한 경우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런 뭐 북부 이런 데서는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뭐 반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고 인종차별주의 이런 게 강해가지고 어떤 특정 섬에 그냥 아주 큰 사고가 있었던 69명이 무려 네.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뭐 네오 나치즘 이래가지고 네. 폭력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특히 뭐 유대인 또는 뭐 이렇게 동양인들이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인 이런 분들이 근로자로서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또 호주도 뭐 백호주의 한때 백호주의 운운해가지고 동양인이 거기 가서 일하는 걸 반대한다든지 뭐 네.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집단적인 어떤 심리 현상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나라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경계를 하고 범죄 대책도 세우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네,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왜 한창 이제 농촌에 이제 신부감이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시집 오는 그런 네.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몽골이나 중국 등지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2세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래 규정에 의하면 이제 혼혈 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입대를 안 해도 되는 그랬는데 이제는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어떤 뭐 차별이나 어떤 편견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요. 얘기도 뭐 그건 극복해야 될 과제네요. 네. 우리가 외국인 자체에 대해서 차별 대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문제도 극복해야 되지만 또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세에 대해서 네. 차별한다면 더더욱더 말이 안 되겠죠. 네. 군대에서도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지금 글로벌 시대에 혼혈아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군에 입대를 안 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겠는데 그런 교육도 미리 우리가 국민 교육을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이들에게도 혼혈아에게도 뭐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접을 하고 똑같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세계 국가로서 어떤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들었던 사례처럼 또 결혼이 국제 결혼이 또 뭐 언제는 이제 열풍이다 뭐 이런 뭐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에 대해서 또 범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범죄들이 있을까요?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가족도 많죠.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해가지고 외국인이 배반을 하고 목적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기를 친다든지 또는 뭐 절도를 한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뭐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또 이제 결혼한 한국인이 외국 출신 배우자를 학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폭행을 하고 또 경우에는 살해까지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같이 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뭐 한국의 가정생활과 외국의 가정생활이 전혀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져져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선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한국과 그 외국에 대한 상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예비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특히 이제 여성 문제에 와서는 이게 또 이제 비단 어떤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적으로 어떤 뭐 학대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매매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이렇게 취업을 해 왔다가 그 근로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인신매매단에게 넘겨져서 성매매 업소 또는 뭐 다른 유흥업소 이런 데 이렇게 팔려가서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외국에서 그런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줄 알면서 형식은 한국에 뭐 다른 취업 목적으로 오는 것처럼 갖추어서 와가지고 그런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음성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주 불법 취업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분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예요. 그분들이 뭐 생활도 아주 형편없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급여도 형편없고, 또 이제 뭐 인신매매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팔려가고 그래서 이제 성매매 집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제 대개 뭐 주점이나 또는 그런 성매매 업소 이런 데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불법 체류자 내지는 불법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외국인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이제 아시아인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뭐 백인들이나 어떤 흑인들이나 이렇게 서양권에서 또 온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들하고도 또 어떤 범죄 문제가 그렇죠. 또 있을까요? 뭐 어느 나라에서 온 분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나 어느 나라에서 온 분이 더 많이 범죄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도 이렇게 사건을 하나 맡아서 처리한 것 중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 한국에 와서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원 강사하면서 뭐 한국인 여성과도 사귀고, 내가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소위 기획부동산 뭐 이런 데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어디 토지를 사놓으면 좋다 이러니까 가서 전혀 턱없는 가격에 샀어요. 샀는데 그나마도 거기 토지 소유권이 제대로 안 넘어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또 건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권리를 이전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맡아서 고소 대리를 하고 사기다.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을 뭐 이렇게 설정한 부분은 적어도 횡령 아니냐, 아니면 배임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우리 사법기관도 좀 문제는 문제예요. 하여튼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국인 편을 들었어요. 사기도 아니고 뭐 가격 뭐 토지를 비싸게 팔 수도 있지 않느냐는 둥, 또는 뭐 건저당권 설정도 이제 해제해줬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둥 이래가지고 범죄를 입건을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내가 하여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 아주 그 후진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아주 통박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런 데도 아직도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해요. 만일 한국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도 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수사 성과를 올렸다는 둥 하면서 언론기관에 터뜨리고 하면서 자신의 무슨 그런 공로를 뭐 인정받기 위해서 했을 텐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아주 축소하고 또는 왜곡되게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네, 듣고 보니까 또 이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런 사기 문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런 한국어나 어떤 뭐 국내 근로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교육을 생각이 해야죠. 네. 한국에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에게는 고용 허가만 해줄 게 아니라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도 좀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한국에서 어떤 그 특정한 직업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 어떤 예의 범죄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든지, 한국인의 행태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교육을 해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맹목적인 제노포비아도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국제 뭐 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들도 주최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좀 국민 의식도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뭐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 서로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제화 시제를 맞아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모두가 평등한 사상과 선입견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사연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명예퇴직하시고 콘도 회원권을 사셨습니다.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면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B라는 법인과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A, B라는 법인은 제가 알기로 적어도 17년 이상 하나의 회사명으로 업무를 해온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두 법인이 나뉘었으니 이제 A라는 콘도에서 이제 이용이 불가능하다. B라는 법인의 산하에 있는 콘도만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하나, 그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하나 이렇게 공지한 거 외에 저에게 전혀 통보한 바가 없는데요. 그냥 기업 분할이 아니라 원래 나뉘어 있던 법인 두 개가 하나의 상표로 업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회원 동의든 뭐든 상관없이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강룡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분양 계약서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았는 것 같은데 분양 계약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이용권의 제한을 둘만한, 즉 다시 말해서 B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B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콘도, 즉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용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A, B 회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불분명한데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이 질문자의 질문 취지를 보면은 A, B 회사가 아마 동일한 그 한 덩어리의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뭐 어떤 동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요. 어쨌든 만일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콘도 건물 전부를 예를 들면 뭐 A 등 B 등이 있다면은 A 등 B 등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양받은 것이 계약 내용상 분명하고 A 회사든 B 회사든 누가 계약을 하든 그 이용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그 이용권을 주장하고 그 이용권을 부인하는, 또 이용 못하게 하는 회사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마 그런 경우이겠죠. 아마도 AB라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보통은 뭐 이렇게 우선 회사 명칭은 앞부분은 비슷하고 뒷부분만 조금씩 다른 뭐 그런 같은 계열 회사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다르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예요. 우리가 뭐 형제간에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형과 거래하는 경우하고 동생과 거래하는 경우하고 그 요구해야 할 대상이 달라지듯이 이런 계약을 할 때 과연 이게 A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B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지는지 A, B 회사 모두에게 서명 날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를 잘 보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에 자 A 회사 네가 뭐 얼마를 분양해라 또는 B 회사가 뭐 얼마를 분양하는 분양권은 분양하고 그 기금을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누고 또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공동으로 서빙한다 이런 내부적인 규약이 있을 텐데 그런 규약에 기해서 만일 분양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또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AB 회사는 설령 동업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그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둘 다 원래 계약한 대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계약서 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살펴봐야 돼요. 이제 뭐 그러면 광고를 이제 뭐 A 콘도 B 콘도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쓸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주장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지가 광고 있을까요? 내용도 만일에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도 참조를 하고 그 상당 내용 계약 내용 일부러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 예를 들어 A, B 등 다 그려놓고 뭐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계약을 했을 테니까 이분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A 동은 A 회사, B 동은 B 회사 거다. 또는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이런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다만 이제 보통 A, B 회사 나누어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한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뭐 사업 분할을 해서 분할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그 권리 의무를 어느 한 회사가 이어받든지 아니면은 양 회사가 그 계약한 다른 분양자에게 총괄적인 의무를 분담하든지 해가지고 원래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살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쟁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음도 없이 30초 만에 슬러시가 된다. 팡팡 흔들어만 주면 슬러시가 꽁꽁 한 입만 먹어도 와다다다다 입안을 얼리는 30초 초간편 슬러시 만들기 슬러시 팡팡. 번거롭게 얼음 쌓아둘 필요 없습니다. 시끄럽게 믹서기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얼린 레지 큐브와 좋아하는 음료를 넣고 팡팡팡 30초만 신나게 흔들어주면 짜잔 마술처럼 슬러시가 뚝딱. 주스 넣고 흔들면 빙설처럼 사각사각 시원한 오렌지 슬러시. 콜라 넣고 흔들면 머리까지 올리는 콜라 슬러시. 우유와 초코 시럽 넣고 쉑쉑쉑 우와 시원 달달 밀크 슬러시. 집에서 팥빙수 만들기 정말 귀찮으셨죠? 물을 넣고 흔들어 빙수를 만든 후에 토핑만 해주면 이야 팥빙수도 정말 쉽죠? 잠깐 어른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커피 넣고 흔들면 아이스 커피보다 더 시원한 커피 슬러시. 땀 흘려 운동한 후 이온 음료 넣고 팡팡 열기를 꽁꽁 얼려버리는 강력한 시원함. 찜질방처럼 사각사각 살얼음 식혜도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 드세요.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 절대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얼려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성분을 알 수 없는 길거리 슬러시 찜찜하셨죠? 이제 걱정 끝! 직접 만들어 먹는 엄마표 안심 슬러시로 올여름도 건강하게. 미국 FDA 기준 인체 무해 성분 테스트 통과. 대한민국 실용실한 출원 동부아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3억 원 가입. 확실하게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냉동실에 묵혀둔 얼음 왠지 찜찜하셨죠? 어머나 급한데 갑자기 얼음이 똑 떨어졌다고요? 급하게 얼음이 필요할 때도 이제 30초면 끝. 요리할 때 이제 바로바로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주스, 콜라, 커피, 이온 음료 등 어떤 음료도 꽁꽁. 식혜, 팥빙수, 오이냉국, 냉면 등 다양한 요리에도 오케이. 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린 뒤에도 무더운 여름밤에도 시원하게 한 잔. 딱 30초면 순식간에 꽁꽁 더위를 얼리는 초강편 아이디어 상품. 비밀은 과학적인 매직 큐브. 얼린 매직 큐브 안에 안심할 수 있는 소금 성분이 열기를 쫙 빨아들이고 음료는 급속 냉각. 순식간에 와짜짜 머리까지 얼리는 시원함. 올여름 무더위는 슬러시 팡팡이 확실하게 얼려드립니다. 재미있고 쉬워서 아이 혼자서도 척척. 놀이도 되고 운동도 되고 만드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슬러시 팡팡 대한민국 홈쇼핑 출시기념 특별 구성. 신기한 매직큐브 3개, 슬러시 쉐이커컵 1개, 빨대용 스푼 1개, 다양한 슬러시 레시피가 포함된 사용 설명서까지. 슬러시 팡팡 한 세트에 지금 주문하시면 풀세트 하나 더 무려 2세트를 몽땅 드리면서 부담 없는 대박 횡재 가격 29,900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1000번 만번 계속 사용하시면서도 알뜰하게 29,900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더워. 엿가락처럼 늘어진 아이들, 눈이 번쩍, 귀가 쫑긋, 더위를 얼리는 소리. 슬러시 팡팡. 흔들면 끝. 이젠 얼음 노, 믹서기 노. 얼린 매직 큐브와 좋아하는 음료를 넣고 팡팡팡 30초만 신나게 흔들어주면 짜잔, 마술처럼 슬러시가 뚝딱. 어떤 음료라도 오케이. 미지근한 포도 주스가 입을 꽁꽁 포도 슬러시로. 텁텁한 요거트도 사각사각 얼음 요거트로 변신. 집에서 팥빙수 만들기 정말 귀찮으셨죠? 물을 넣고 흔들어 빙수를 만든 후에 토핑만 해주면 이야, 팥빙수도 정말 쉽죠? 잠깐 어른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커피 넣고 흔들면 아이스 커피보다 더 시원한 커피 슬러시. 땀 흘려 운동한 후 이온 음료 넣고 팡팡 열기를 꽁꽁 얼려버리는 강력한 시원함. 찜질방처럼 사각사각 살얼음 식혜도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 드세요. 냉동실에 묵혀둔 얼음 왠지 찜찜하셨죠? 어머나 급한데 갑자기 얼음이 또 떨어졌다고요? 급하게 얼음이 필요할 때도 이제 30초면 끝. 요리할 때 이제 바로바로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용 절대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얼려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성분을 알 수 없는 길거리 슬러시 찜찜하셨죠? 이제 걱정 끝. 직접 만들어 먹는 엄마표 안심 슬러시로 올여름도 건강하게. 미국 FDA 기준 인체 무해 성분 테스트 통과. 대한민국 실용실한 출원 동부아재 생산물 대상 책임보험 3억 원 가입. 확실하게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세상에 얼음도 없이 30초 만에 슬러시가 된다. 팡팡 흔들어만 주면 슬러시가 꽁꽁. 한 입만 먹어도 와다다다다 입안을 얼리는 30초 초간편 슬러시 만들기. 슬러시 팡팡. 번거롭게 얼음 쌓아둘 필요 없습니다. 시끄럽게 믹서기에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얼린 매직 큐브와 좋아하는 음료를 넣고 팡팡팡 30초만 신나게 흔들어주면 짜잔, 마술처럼 슬러시가 뚝딱. 주스 넣고 흔들면 빙설처럼 사각사각 시원한 오렌지 슬러시. 콜라 넣고 흔들면 머리까지 얼리는 콜라 슬러시. 주스, 콜라, 커피, 이온 음료 등 어떤 음료도 꽁꽁. 식혜, 팥빙수, 오이냉국, 냉면 등 다양한 요리에도 오케이. 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린 뒤에도 무더운 여름밤에도 시원하게 한 잔. 딱 30초면 순식간에 꽁꽁 더위를 얼리는 초강편 아이디어 상품. 비밀은 과학적인 매직 큐브. 얼린 매직 큐브 안에 안심할 수 있는 소금 성분이 열기를 쫙 빨아들이고 음료는 급속 냉각. 순식간에
와짜짜 머리까지 어울리는 시원함. 올여름 무더위는 슬러시 팡팡이 확실하게 올려드립니다. 슬러시 팡팡 대한민국 홈쇼핑 출시기념 특별 구성. 신기한 매직 큐브 3개, 슬러시 쉐이커컵 1개, 빨대형 스푼 1개, 다양한 슬러시 레시피가 포함된 사용 설명서까지 슬러시 팡팡 한 세트에 지금 주문하시면 풀세트 하나 더 무려 2세트를 몽땅 드리면서 부담 없는 대박 횡재 가격 29,900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1000번 만번 계속 사용하시면서도 알뜰하게 29,900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